여자애가 자기 몸의 신체를 번호를 매겨놨대. 뭐 1번, 2번, 3번, 뭐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오빠 7번 이러면 7번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갖는 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사연을 보냈는데 성시경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좋아서 했잖아요. 근데 나도 그때 좀 놀랬어. 왜냐면 그게 맞는 말이거든. 사귄 지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싫어진 거지. 2년 전에는 오빠 3번 여기? 오빠 4번 여기? 오케이 이거 빨리 저기 상담 올리세요. 운동 상담도 좋고 뭐 연애 상담도 좋고. 좋은 거 나왔네요. 여친에게 제 재산을 얘기해야 할까요? 저를 사랑하는지 모를 행동을 많이 합니다. 언제든 저를 버릴 것 같고. 근데 그녀가 원하는 건 안정적인 삶이고 저는 경기도권의 12억대 그녀가 원하는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랑 없는 결혼은 싫습니다. 자산을 물어보면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들어 저에게 너무 시큰둥하고 소원해요. 남자들이 진화할 때가 되긴 했어요. 자 볼게요. 저는 나는 솔로 볼 때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전력을 다해서 사회에서도 충분히 만날 만한 사람한테 전력 투구를 하는 모습이 전 진짜로 이해가 안 됐어요. 진심으로. 막 진짜 이거 뭐 제가 남성 편향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 거기 나오면 요즘에 스펙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평균적인 스펙은 아예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전 회차만 봐도 다 뭐 결혼 준비 되어 있다, 집 가지고 있다 그러고 어떤 분은 월급 1억이 목표다 뭐 이러고 있고 의사 나오고 의사 뭐 연봉 5억이고 막 이런 사람들 위주로 나오니까 진짜 일반적인 사람 잘 안 나오게 된 지 오래거든요. 옛날에 그 청소 공무원 아저씨 한 번 나오고 막 그 정도 생각나네요. 근데 거기 나오면 남자들이 자기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어쩌고저쩌고 하고 저는 뭐 직업이 의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뭐 경제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스타트업 뭐 회사 차렸습니다 한 다음에 뭐 연봉은 뭐 억대는 되고요. 뭐 결혼 준비 뭐 개인적으로 다 끝 마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막 부도 자랑하고 이러면서 자기 최대치의 모습을 홍보해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자를 볼 때도 이 사람이 최대한 꾸민 모습보다 그냥 아무것도 안 꾸민 모습을 보고 사귀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최대한 예쁘게 꾸몄을 때 예뻐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어차피 결혼하면 집에서 훨씬 오래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최대치로 꾸민 모습보다 평소 모습이 사랑스러워야 사귀고 결혼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자를 볼 때도 아주 예쁘게 꾸미고 오신다면 그냥 그 모습은 예쁘다이지만 뭐 제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고 혹시 나중에 뭐 자고 나서 아침에라든지 뭐 등등등 씻고 나와서라든지 이럴 때 보고 좀 마음이 변할 것 같고 또 같은 의미에서 내가 남자라면 내가 버는 거를 좀 줄여서 얘기할 것 같아요. 집을 가지고 있어도 큰 집인데 작다고 하고 뭐 5억짜리인데 3억짜리라고 좀 줄여서 얘기할 것 같아요. 최소치보다는 약간 평균치랄까?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내 재산을 공개하기 전에 나한테 시큰둥한 여자인데 내 재산을 알고 나서 나를 더 좋아한다? 그럼 나는 개 정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아내한테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 제 아내는 제가 거지 새끼일 때도 현재 돈을 꽤 잘 벌고 있을 때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막 연봉 900 이랬잖아요. 돈을 잘 못 벌 때. 뭐 말이 연봉 900이지. 막 계산해 보다가 어쩌다 보니까 뭐 한 8, 900 벌었던 것 같아. 그 해에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능력이 없을 때 거의 무직 개백수일 때잖아. 그때랑 지금이랑 아무 차이가 없어. 그런 면이 뭐 저는 좋죠. 24살 남자고 21살 여자애랑 파트너 관계 유지. 여자애는 저와 이성 관계를 이어가길 원하지만 현재 상황이 연애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무리가 있는데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려는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안 잘못됐죠. 근데 여자가 그걸 요구하니까 뭐 헤어질 확률이 높겠죠. 잘못되고 말고가 어딨어. 35 남자 비슷한 고민. 동갑 여자친구가 금전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 어디 여행 갈 때도 식사를 할 때도 다 제가 부담해야 하고 선물도 명품 가방 수준은 이미 넘었고 시계나 팔찌 반지 이런 것도 요구를 자주 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좋아서 사주긴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너무 일방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공동 명의 이야기하던데 계속 이게 맞나 싶습니다. 뭐 X인가 이거? 자 보세요.
자, 저는 남자가 여자한테 돈을 쓰는 관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을 거예요. 그냥 서로가 가진 두 가치가 교환되는 거죠. 젊고 예쁨과 나이 많고 돈 많음이 교환되는 거죠.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내가 얘한테 방금 좀 나쁜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했잖아. 쟤는 답을 알고 있어요. 만나는 초반에는 네가 좋아서 돈 썼다며. 그리고 지금은 이게 맞는 건지 계속 고민이 된다며. 그럼 정답이 아닌 거지. 네가 알잖아. 아는 걸 왜 처물어봐. 그리고 이것을 그 여자가 년이라고 욕해달라고 말하는 게 네가 존나 하남자 같은 거거든. 왜냐면 너는 연애 초반에는 네가 좋아서 돈 썼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제 더 이상 그 여자를 봐도 옛날처럼 빳빳하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돈 쓰는 게 아까워진 거거든. 그럼 그 여자 탓할 게 아니라 네 마음도 변한 거야. 그럼 그냥 헤어지면 돼. 왜 그 여자가 되게 나쁜 년인 것처럼만 말해. 너도 마음 변했는데. 옛날에 마녀사냥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고등학교 때 완전 전교에서 제일 예쁜 여자애였어. 근데 성인 되고 나서 우연히 만났는데 혹시 몰라서 호감을 좀 표현해봤대. 내가 절대로 사귈 수 없는 수준의 여자인데. 근데 그 여자가 오케이를 한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완전히 공주로 대해주길 원해.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걔네 집 앞으로 데리러 가는 건 뭐 너무 당연한데 기본적으로 30분씩 늦어. 도착했어 하면 이제 준비해서 내려오는 그런 수준. 거기에다가 최근에 많이 지치는 게 뭐냐면 여자애가 자기 몸의 신체를 번호를 매겨놨대. 뭐 1번, 2번, 3번, 뭐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빠 3번 이러면 3번을 애무해줘야 되는 거야. 오빠 7번 이러면 7번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갖는 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사연을 보냈는데 성시경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좋아서 했잖아요. 근데 나도 그때 좀 놀랬어. 왜냐면 그게 맞는 말이거든. 사귄 지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싫어진 거지. 2년 전에는 오빠 3번 여기? 오빠 4번 여기? 내가 혜정이 가슴 만진다. 내가 혜정이 7번을 이지랄 했어 2년 전에. 근데 2년 동안 머슴짓 하고 나니까 이제 지가 마음이 변한 거거든. 혜정이는 사실 그대로야. 혜정이는 2년 전이랑 지금이랑 계속 공주병 걸린 상태인 거야. 변한 건 오히려 남자죠. 그러니까 자기가 헤어지고 싶은데 이 여자가 10년이라고 욕해달라고 사연을 보낸 거잖아. 존나 하남자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남자들한테 연애 상담을 감히 제가 해줄 때 항상 하는 말이 뭐죠? 네가 진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노력만 해라. 이거는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어떤 여자친구를 만날 때 연애 초반에는 옛날 엄마 아빠들이 얘기하잖아. 남자가 처음에는 하늘에 달도 별도 따줄 것처럼 막 행동한다. 그거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 왜냐면 모든 남자가 다 똑같고 우리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은 너무 당연하지만 수컷들이 짝짓기 하고 싶어가지고 별 지랄 연병을 해요. 펭귄은 막 돌 주워다 주고 꿩들은 날개를 막 이렇게 360도로 막 펴고 난리 연병 지랄 생쇼를 떨어. 그리고 짝짓기 한 다음에 런 뚜두뚜두뚜두 그냥 사튀 한단 말이야. 이게 수컷들의 본능이죠 사튀가. 근데 인간이니까 그나마 좀 조절이 되는 게 우리잖아. 근데 우리도 어쨌든 사튀 본능이 남아있긴 해. 그러니까 내가 사귀고 싶은 여자를 만났을 때 처음에 막 데려다주고 막 데리러 가고 무겁지 들어주고 막 할 때도 괜찮아? 뭐 여기 괜찮아? 막 이지랄 하면서 하고 근데 한 50번쯤 자면 마음 변하잖아 솔직히 남자들. 100번쯤 자면은 이제 좀 다 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몸은 느껴. 다른 데 가자. 다른 털지갑 들어가자. 몸이 느낀단 말이야. 그럼 그 기간을 넘어서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생긴다면 이 여자하고 결혼을 생각해 봐야지. 처음에 풀발돼 있는 상태에서 와 너무 사랑해 평생 이 여자랑 살고 싶어.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여러분 스스로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갭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 경우 여자가 9점 10점의 여잔데 막 남자가 5, 6점이야. 이런 경우는 진짜 오랫동안 궁합 좋게 잘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고작 1, 2점 차이로 여자가 조금 더 예쁘다는 이유로 네 마음, 네 성욕 계속 그대로 갈 것 같지? 안 갑니다. 네가 변해요. 네가. 여자가 변하는 게 아니고 네가 변해. 형은 지금 어때? 저는 어제도 아내랑 섹스를 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답이 될까요? 아니 물어봐서 얘기한 거잖아. 몇 번 하셨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을 초과해서 한 경우가 제 인생을 통틀어서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거의 애지간하면 장기전이고요.
농축 우라늄을 주로 발사하고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게 2번 이상 하면 컨디션이 저하되고 다음날 운동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체력이 좋고 막 그럴 때도 무조건 원샷. 오케이, 형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다기보단 이 친구가 외모적으로든 성격적으로든 다 마음에 드는데 단지 경제적인 이런 부분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같이 살고 싶긴 한데 이런 사치를 너무 부리는 사람이랑 같이 살면 회사까지 말아먹는 거 아닐까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저는 아직 이 친구가 마음에 듭니다. 그럼 그냥 만나세요.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안 만납니다. 저는 뭐 애초에 시작 자체를 안 하겠지만, 물론 예전에는 제가 진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 고가의 선물을 사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런 생각이 없지만 요즘에는 제가 고가의 선물을 사줄 수 있잖아요. 제 오토바이 한 대 덜 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 아내는 저한테 단 한 번도 무슨 가방 사줘, 뭐 무슨 구두 사줘, 뭐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제가 만난 지 10년 되던 때에 기념으로 명품 가방은 1개 선물해 줬거든요. 제 아내는 명품 가방이 1개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제가 돈을 많이 벌고 나서 갑자기 오빠 요즘에 수입 얼마야 막 물어보고 오빠 나 이거 가방 좀 사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막 그렇다고 해서 바로 막 사랑이 식고 이러진 않겠지만 지금처럼 신뢰가 더 두텁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집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제 아내한테 공동명의 해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싫대. 괜찮대. 근데 너는 결혼 전부터 뭐 집 사면은 네 명의로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잖아. 그게 과연 맞을까?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냥 타고난 기질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솔직히 전 이제 헬스하고 이러니까 헬스장 하고 이러니까 여자들이 많은 환경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자친구 사귀고 단 한 번도 바람 펴본 적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게 제가 바람 피시는 분들보다 뭐 인내력이 좋다, 뭐 인격적으로 어쩌다 이렇다고 전혀 생각 안 하고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는 사람들도 막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 욕은 하겠지만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 행위가 나보다 훨씬 큰 쾌감을 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최태원 아저씨도 바람을 폈고, 저기 누구냐, 미국 클린턴 대통령도 바람을 폈고, 막 여러 굉장한 사람들도 다 바람을 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보다 안 훌륭한 사람이라서,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바람을 필까?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성향 차이라고 생각해요. 존나 가난한 거지 새끼라도 바람 피는 새끼 있고, 존나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절대 바람 안 피는 사람 있고, 그냥 성향 차이라고 생각해요. 나 전 여친들이 하고 나서 바로 나한테 또 해줘라고 조르던데 난 몇 번이고 할 정력이 됨. 또 해줘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잘하긴 했다. 근데 예상 가능한 사람이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 나 친구 남동생이 너무 끌려. 나는 29, 걔는 15살. 연구 차단하겠습니다. 읽기도 더럽네요. 형, 야스 테크닉 늘리는 비법이 있을까요? 같은 자세만 하다 보니 조금 더 발전하고 싶습니다. 시미켄. 혁자야, 칸담 끼자고 해서 꼬무룩해서 개발 안 되면 병원 가봐야 되지. 그러니까 칸담만 없으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 이 발기부전은 아닌 것 같고 칸담 혐오증이라고 보면 돼.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칸담 혐오증이라기보다는 노칸에오가, 노칸매니아 그 정도로 생각이 든다. 근데 그쪽에 예민한 사람들 있긴 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친구 중에 있었는데 끼면서 작아진대. 나도 듣고 존나 웃기긴 했는데 한창 때야, 20대 중반 막 이럴 때야, 한창 막 혈기 완성할 때야, 뭐 사면딸하고 막 이럴 때야. 근데 뭐 여자친구든 파트너든 하는데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파트너가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면 끼면서 작아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착용하면서 이제 더 흥분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면 진짜 한다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손 잡아도 반응 오고 키스해도 반응 오고 찌찌 만지다 반응 오고 이러는데 그걸 낄 때가 진짜 리얼로 한다는 거잖아. 진짜 리얼 100% 99.9% 한다 이거잖아. 그래서 그때 더 단단해지는 애들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결혼생활 3년차 접어드는 신혼입니다. 연애 시절 날씬하고 잘생겼던 남편이 점점 증량하더니 현재 50kg 증량해서 120kg가 됐어요. 사랑하는 남편이니 여전히 사랑스럽지만 관계 시 체력이 딸려 힘들어하고 식단도 아침, 점심, 저녁 클린식으로 차려주고 같이 운동도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대체 어떻게 해야 남편의 의욕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남편한테라서 그런 게 아니고 반대로 고민이 저한테 많이 오거든요. 여자친구가 살이 찌는데 어떻게 하면 운동을 시킬 수 있을까요? 운동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많이 오는 질문들이 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셔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TV 보고 유산소 운동만 하신다.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우리 어머니가 TV 보고 자꾸 건강에 좋다면서 과일을 계속 깎아 드시는데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드시고 과일을 안 드시는 게 건강에 더 좋다는 걸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 여자친구가 살이 쪘는데 어떻게 하면 살 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극을 줄 수 있을까? 혹은 남편이 살찌는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주변에서 아무리 연병지랄 날라차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게 유일하게 가능한 경우가 뭐냐면 뭐 오빠 5kg 빼면 하게 해줄게.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뭐 3kg 빼면 가슴 만지게 해줄게. 아직 한 번도 안 만져본 상태에서. 5kg 빼면 하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정도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가슴 배구단이었나? 뭐 무슨 일본 영화가 있어. 아야세 하루카 주연이었던.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고등학생 배구 부인데 전패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그래서 1승 하면 그 여자 감독님이, 여자 코치님이 자기 가슴 만지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다 같이 열심히 배구를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큰 보상이 있으면 가능은 하죠. 예를 들어서 120kg인 남편분한테 다시 70kg까지 빼면 뭐 페라리 주겠다라고 하면 그거 뺄 거예요. 4억 5천 준다고 하면 뺄 거야. 근데 그 정도의 보상은 없잖아요. 그래서 못 뺄 겁니다. 그리고 위고비든 싹센다든 그런 약물 치료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 뭐 옛날에는 뭐 그런 소설 많았죠. 뭐 학생인데 뭐 과외를 하는데 과외 선생님이 뭐 예쁘셨어. 그래서 공부를 도저히 안 하니까 너 만약에 이번 뭐 수학 시험 90점 맞으면은 뭐 뭘 해줄게.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믿기 어려울 정도의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이 선생님은 얘는 어차피 빡대가리라 90점은 절대 못 나올 거고 80점쯤 나오면 진짜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해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건데 이 새끼가 진짜 너무 열심히 공부하니까 좀 긴장된 거야. 그리고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 이제 이 선생님도 너무 긴장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옷을 예쁜 걸로 입고 갔어.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데 학생이 학교 끝나고 이제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점점 두근두근 하는 거야. 90점 이상 맞으면 어떡하지? 90점 이상 맞으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일본이야. 2층이야.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딱 들리더니 문을 탁 열고 걔가 시험지 이렇게 탁 내밀면서 꿇어 빨려나. 뭐 옛날에는 뭐 이런 물이 많았죠. 저 어렸을 때는. 감동 싫어하는 새끼야. 씨. 난 사장이고 9살 어린 알바생이 있는데 자꾸 일 외적으로 먼저 연락이 와. 이거 흔한 경우야. 일단 상황이 너무 다양해서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바생이 9살이나 차이 나는데 사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드물긴 해요. 근데 9살 차이 나는 사장님이 좋아서 연락하는 경우는 더 드물긴 해요. 그래서 그냥 진짜 그냥 심심해서 정말로 그냥 친오빠 같아서 정말로 그냥 아는 아저씨 같아서 아빠 같아서 뭐 이렇게 그냥 연락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안 좋은 계략을 꾸미는 중일 수도 있는 거고 뭐 합의금이 필요한 어떤 일 뭐 등등등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잘 판단하시면 될 거고 가게 안주인을 노리는 거임 뭐 가게 규모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참고로 제 중고등학교 동창 중에 그 동네 피자집, 피자스쿨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대충 한 10살쯤 차이 나는 알바생하고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이제 임신 먼저 해서 빠르게 결혼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는 아닌데 그냥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알바생을 피자 도구처럼 돌려버려가지고 그 친구 안 잘생겼어요. 아저씨처럼 생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저씨처럼 생겼다고 놀림받았던 친구인데 하나도 안 잘생겼습니다. 임신 크러스트는 새끼야 씨. 알바녀는 예뻤다고 알고 있어요. 피자집 차리러 갑니다. 피자 요새 안 좋아. 치킨집에. 여초 집단에 꽤 오래 있었다고 생각해서 말하는데 여자들 중 자기가 있는 위치나 상황에 제일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앵겼을 때 안락해질 수 있다는 남자면 들이대는 애들 꽤 있는 것 같아. 저건 사실 있긴 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 헬스 트레이너들이 여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헬스 트레이너들 보세요. 사실 뭐 연봉이 높아요, 비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실 뭐 또 없어요. 극소수의 헬스 트레이너들만 그게 있고 대부분의 헬스 트레이너들은 그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본 거의 대부분의 헬스 트레이너들이 여자를 잘 만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급이 높은 여자를 만나거나 혹은 여러 명을 만나요. 많이 만나요. 막 한 달에 한 명씩, 막 두 달에 한 명씩. 왜 그러냐면 헬스장이라는 공간에서 헬스 트레이너가 마치 대장 같잖아요. 리더처럼 보이잖아요. 알파메일로 보이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집단이든 리더면 여자가 꼬이는 건 사실입니다. 뭐 러닝 크루를 한다고 해도 그 리더한테 꼬이고요. 어디 독서 모임을 해도 리더한테 꼬이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르치는 회원 만났다가 헤어지면 일하기 거시기 하지 않음? 뭐 이제 티칭 안 하면 되죠. 다른 트레이너한테 넘겨도 되고, 뭐 회원분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대학생 때 간부하면 연애 확률 올라감. 뭐 저것도 마찬가지고. 형 아까 사장인데 그래서 몇 번 따로 만났어. 그럼 좀 조심스럽게 하고 혹시나 합의금이 필요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지 그것만 좀 봐봐. 최대한 자지 말고 네 몸 지켜. 감성적 교류 위주로 하고. 왜냐면 자 봐봐. 너가 나중에 혹시나 걔랑 잤는데 그 여자가 만약에 신고를 했다고 쳐? 그럼 너가 거기에 대한 대항을 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알바 애가 막 오밤중에 연락을 자꾸 해서 한 2, 3주 정도 연락을 해서 밖에서 만났고 세 번째 만날 때 합체를 했습니다. 라는 거랑 알바가 계속 연락을 하길래 밖에서 따로 식사를 한 20번 정도 했고요. 뭐 놀러 간 경우도 한 10번 넘고요. 그중에서 3번은 자고 왔고요. 자고 온 동안 이상한 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잠자리를 가졌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후자 쪽이 훨씬 더 방어하기가 쉽겠지. 그런 행위에는 맥락을 보거든요. 진짜 꽃뱀이 있나? 나는 본 적 없긴 한데 뭐 이때 제가 여사친은 많은데 연애 경험 0입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랑 썸도 많이 타보고 번다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 다 똑같이 말이나 행동이 가벼워서 연애 대상이라기보단 친구처럼 느껴져서 오래 만나고 싶어지다 보니 친구로 지내자라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도 2, 3년간 친구로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연애가 너무 하고 싶은데 조언 드립니다. 저건 단순하죠. 남자로 안 보이는 남자. 스테로이드 들어가면 바로 해결됩니다. 자, 오해 없으시길. 불법 약물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실이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20대쯤에 제 주변에 이쁘장하게 생긴 친구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은 키도 160이라고 우기는 한 158쯤 되는 친구도 한 명 있었거든요. 제 친구 중에 어렸을 때 친구, 고등학교 친구. 그 친구도 그렇고 자기가 여성스럽게 생긴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걔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근데 20대 한 중반 정도까지도 10대 때는 더 심했고 자기가 뭐 이쁘게 생겨서 여자로 오해받았다, 뭐 어른들 만나면 아이고 예쁘게 생겼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 남자인데 막 그걸 자랑을 하는 거야. 나는 속으로 이 병신인가? 여자한테 남자답게 생겼다 그러면 개쌍욕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저는 당연히. 근데 걔들이 20대 중반 정도부터 이제 뭐가 잘못됐다라고 좀 느끼죠. 왜냐면 여자들한테 초이스를 못 받죠. 왜 못 받습니까? 당연히 남자로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생길 거면 여성스럽게 못생긴 남자보다 차라리 개씹 상남자처럼 생긴 못생긴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아싸리 무섭게 생긴 게 나아.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이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뭐 김강민, 김건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지? 막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인상 다 야쿠자잖아. 거기 사실 다 여자 존나 잘 만나고 예쁜 분들 만나고 결혼 잘하시고 다 잘 먹고 잘 사세요. 무섭게 생긴 거는 다수의 여자가 좋아하지 않는 거지 소수의 여자분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수요가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그분들 중에 예쁜 분들이 있고 당연히. 근데 이쁘게 생길 거면 무조건 존나 잘생겨야 돼요. 우리가 연예인 중에 뭐 임시완 예쁘게 생겼는데 인기 많은데 이러잖아. 그래 네가 임시완처럼 생겼냐고. 네가 임시완급이냐고. 아니잖아. 이쁘게 생길 거면 잘생겨야 돼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비슷하게 지금 네가 남자로 잘 안 보인다, 주변 여자들이 막 이런다 하는데 지금 너한테서 방어 기제가 보이는 게 너가 뭐 말을 여성스럽게 해서 성격이 너무 여성스러워서 부드러워서 이런 식으로 지금 포장을 하잖아. 그냥 너한테 안 꼴린다 이거야. 여자 입장에서 너랑 손 잡아도 안 젖는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못생겨도 짐승같이 생긴 새끼, 막 얼굴이 김강민이야, 김건우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내 스타일도 아니거든. 절대 내 스타일 아니야. 근데 중요한 순간이 되면은
이 남자랑 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게 남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본능적인 거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남자로,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남자로 안 보여라는 소리를 듣는 애면 스테로이드 써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진짜 스테로이드 쓰라는 게 아니고 그냥 헬스에 목숨 바치면 됩니다. 올해도 필요 없고 1년? 재능 있으면 6개월, 재능 없으면 1년 봅니다. 근데 그냥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적당히 한다 아니고 존나 해야 돼. 진짜 이 새끼 미쳤구나 싶을 정도로 해야지 외형이 변해요. 여러분 헬스 유튜버들 옛날에 운동하기 전하고 지금 몸 좋아졌을 때하고 몸 비교 말고 얼굴 비교해 보세요. 얼굴이 달라져요. 저 보세요. 지금 저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저 지금 안화상 윤기 보이시죠? 제가 눈이 들어간 눈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눈이거든요. 근데 여기 맞박이 튀어나와서 눈이 들어가 보이잖아요. 여기 광대 튀어나온 거, 턱 튀어나온 거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헬스에서 후천적으로 커진 거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밋밋하게 생겼었어요. 훨씬 부배 아저씨 같이 생겼었어요. 근데 운동을 통해서 남성 호르몬이 오랫동안 많이 높고 성장 호르몬이 오랫동안 많이 나오니까 이런 데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박재훈 같은 경우도, 박재훈 빌더도 옛날에 되게 약간 꽃미남 유형이었거든. 최근에는 얼굴도 남자답게 변했죠. 조준은 그러면 논외인가요? 조준도 옛날에 비하면 남자답게 얼굴 변했어요. 근데 조금 변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헬스하면 무조건 남자답게 변한다가 아니고 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또 흑백 논리로 받아들이면서 능지 부족한 친구들은 형 나는 헬스 안 했는데 이마 튀어나왔는데 그건 뭐야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힘이 많이 빠지는데 넌 거기가 튀어나온 사람이겠지. 헬스하고 애인 생김 반년 정도 알던 여잔데 모임 중에 어깨가 넓은 줄 몰랐는데 그날 반했다고 하더라. 형 덕분에 머슬핏 옷에 궁금증 생겼어. 운동 안 할 땐 관심도 없었고 윤성민도 좋아하고. 저거 아까도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 어디 갔냐, 남자로 안 보이는 여자. 요거 진짜로 중요합니다. 왜냐면 자, 헬스를 해서 몸을 키운다고 해서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부족했던 분들이 계셔. 아니면은 딱 어떤 지점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주식으로 치면은 지금 딱 이 선만 뚫으면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데 여기를 못 뚫고 자꾸 천장 부딪히고 떨어져. 천장 부딪히고 떨어져. 이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내가 여자인데 어떤 남자인데 저 오빠 성격도 괜찮은 것 같고 외모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재미도 있고 말도 잘 통하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사는 동네도 비슷하고 저 사람이랑 사귀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뭔가 한 방이 부족해. 이럴 때 운동을 하면은 너무 좋죠. 이때 물론 베스트가 뭐냐면 좀 애매한데 했는데 어느 날 뭐야? 어떤 오빠가 들어왔어? 갑자기 주변 오빠들이 난리가 났어. 야, 니 차야? 니 차야? 야, 씨, 너 차 있었어? 학교에 타고 오기 좀 그래가지고 차가 좀 튀어서 막 911 타고 온 거야. 대학생인데. 요런 한 방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런 한 방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몸. 그래서 이제 저 때 많이 써먹었던 게 뭐냐면 우리 때는 어깨 얘기 잘 없었고 복근 얘기가 좀 많았고 갑바, 복근, 뭐 팔뚝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요즘에는 등, 어깨 이런 얘기가 많잖아. 복근은 이제 기본이고 요새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옷으로 이런 거 이제 땀을 닦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복근을 보여주는 거야, 밑에를. 여자로 치면은 이렇게 숙여가지고 가슴골 살짝 보여주는 애들 있잖아. 일부러 실수하면은 막 꼭지 나오고 막 이런 그런 것처럼 남자애들이 약간 오늘 왜 이렇게 덥냐 이러면서 이제 복근 한번 보여주는 거야. 뭔지 알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필을 좀 했죠. 나 남성성 있다 이런 느낌으로. 여우진 많죠, 솔직히. 진짜 많아요. 뭐 이걸 못 느끼는 분들이 있을까 싶긴 한데 여우진 많죠. 일단 가슴 문대기 진짜 많고 그 본인 필살기 표정 계속 짓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일단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 컨택 방법을 제일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오히려 아이 컨택에 조금 더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여자들은 좋아하는 남자한테 아이 컨택을 잘 하더라고요.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면 아이 컨택을 잘 못 하잖아요. 나 혼자 좋아하고 있으면 이렇게 아이 컨택이 좀
2초 이상 지속되면 이렇게 눈 피해버리고 이러잖아.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조언 드리자면 아이 컨택을 하는데 자꾸 그 남자가 네 눈을 2초 이상 못 쳐다보고 자꾸 딴 데로 피해? 이러면 네가 존나 싫거나 좋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이제 여자는 싫어하는 남자랑 아이 컨택 오래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자기 혼자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 눈이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예쁜 표정으로 계속 쳐다봐요. 이거 옛날에 고창석이 아니고 지창욱 아저씨가 옛날에 어디 행사 갔는데 거기에 대만 여배우인가가 있었어. 그 대만 여배우가 이렇게 뒤에서 지창욱 씨가 이렇게 앞에 보고 얘기하고 있고 뒤에 있었고, 지창욱 씨 얘기하는 걸 이렇게 약간 후면 옆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창욱 씨가 뒤에 분들 보면서 뭐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짤 있어요. 유명한 거. 이 짤하고 되게 비슷해집니다. 여자들이. 테드 창은 표정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예뻐 보이는 표정으로 바뀌고요. 아이 컨택을 시도해요. 근데 이 똑같이 생긴 남자가 만약에 뭐 그렇죠? 라면 예. 약간 지혜은 느낌. 내가 잘 알지 지랄하고 있네. 지혜은 느낌. 그러니까 아이 컨택을 해도 만약에 너네들이야, 나야, 못생긴 새끼들이야 이러면 이 아이 컨택은 다른 거예요 지금. 예. 재밌네. 이런 걸 보고 이 메타인지 떨어지는 새끼들이 집에 와서 커뮤니티에다가 눈 마주쳐도 피하지도 않고 내가 얘기하니까 잘 웃어주고 막 그래요. 확률 있겠죠. 이지랄하는 거야. 상대 여자가 네. 네, 재밌네요. 네. 이지랄 했는데 그걸 이렇게 설명해.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라 네. 오빠. 뭐야? 진짜? 그랬어요. 나도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좋아할 때. 뭔지 알겠지, 이제. 어차피 너네는 이제 볼 일 없는데 알고는 있으라고. 볼 일 없는데 알고는 있으라고. 담배 마렵네. 형은 어케함. 저도 소시적에 못생긴 여자는 많이 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추면 돼. 여러분이 계속 예쁜 여자한테 이걸 바라니까 못 받는 거고, 너네가 5점의 남자잖아. 4점녀한테 가라니까? 가면 해줘. 이게 좀 그래서 그렇지. 똑같아 하는 행동 자체는. 행동은 윈터랑 똑같아. 안 무섭다고 했잖아. 행동은 똑같아. 근데 얼굴 3점 4점인 여자가 벌크업 좀 한 다음에 안 무섭다고 했잖아요. 똑같아. 똑같은 순정이야. 너네가 더러운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니야, 같은 행동 아니야. 뭐가 똑같아. 4점녀 공략법 전수해주세요. 4점녀는 요건 제가 잘 알아요. 제 전문 분야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4점, 5점을 4에서 6점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4점, 5점 많이 만났고 6점이랑 결혼했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만날 수 있는 최고점이랑 결혼한 거죠. 4점, 5점녀의 문제가 뭐냐면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수진이가 4점녀의 이제 대명사인데 피해의식이 좀 있어. 그게 뭐냐면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는 평가를 들어온 여자애들 있잖아. 8, 9점쯤 되는 여자들. 그런 여자애들한테 너 옷 되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마워. 그냥 웃으면서 넘기고 10점인 여자는 그냥 숨 쉬듯이 고마워 뭐 이렇게 넘길 거고. 근데 한 6, 7점쯤 되는 여자면은 오히려, 혹은 성형으로 8점 된 여자면은 오히려 너 옷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러면 고마워. 이 새끼 설마 나 좋아하는 거 아니겠지? 이 새끼 뭐지? 나 좋아하나?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요런 경계가 느껴져요. 6, 7점이 이게 좀 무서워. 근데 4점여면은 야, 너 옷 잘 어울린다 이러면 뭐지? 이 새끼 놀리나? 요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칭찬 있잖아. 너 머리 되게 잘 잘랐다 이럴 때 기분 좋기도 한데 혹시 나 돌리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해요. 왜냐면 이런 친구들이 보통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 어렸을 때 야심차게 미용실에서 6만 원짜리 펌을 했는데 다음날 학교 가서 존나 놀림받은 기억. 소풍 같은 거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잘 꾸미고 갔는데 우리 학교 일진 새끼가 내 옷으로 하루 종일 조리돌림한 기억. 이런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칭찬을 받아도 약간 안 이꼽게 해석할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속 딜에 약해요, 얘들이.
지속딜. 예를 들어서 7, 8점쯤 되는 여자, 이런 여자들은 옷 잘 어울린다, 머리 예쁘다 계속 얘기하면 이 새끼 나 좋아하나? 니까짓 게?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데 4점, 5점 여한테 지속적인 칭찬을 해버리면 이 여자들은 대항할 수 있는 방어력이 없어요. 오늘은 옷 칭찬, 내일은 머리 칭찬, 너 되게 잘 어울린다, 오늘 컬러 매칭 되게 잘했다, 너 오늘 피부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너 좀 예쁜 것 같다? 농담?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 지속적으로 이게 조져버리면은 대항할 수 있는 방어력이 아예 없어요, 걔들은. 저는 이제 헬스 트레이너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다가갔냐면, 얘가 실제로 얼굴은 4, 5야. 근데 난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몸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다른 남자들보다. 천박하죠.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다가가냐면, 너 허벅지가 장난 아닌데? 이러면 걔들은 안 좋게 받아들여. 좀 두껍죠? 막 이래. 아니, 완전, 야, 허벅지도 진짜 잘 타고났다. 와, 장난 아니다. 너 운동 조금만 하면 허벅지 진짜 장난 아닐걸? 약간 요런 느낌으로 다가가죠. 발목 뭐야? 발목 왜 이렇게 가늘어? 저 발목은 가늘어요. 보통 이렇게 반응해요. 예쁜 여자들은 저 발목 예쁘죠? 약간 요런 느낌이라면, 못생긴 애들은 저 발목은 가늘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 와, 발목 예쁘면 끝인데 여자는 요렇게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머리를 바꿔도 머리 진짜 잘 어울린다. 야, 너 훨씬 예쁜데? 막 요런 느낌으로 이제 툭툭 치는 거죠. 그리고 걔가 약간 컴플렉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잖아. 통통한 스타일이야. 이러면은 역시 여자는 약간 글래머러스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좀 한다든지, 혹은 너무 말라서 컴플렉스인 애들이라면 와, 너 날씬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자꾸 해야죠. 못생기면 목소리도 남자가 되나요? 구분시키려고 여러분한테 구분을 해야지. 여러분, 이게 수진인지 혜정인지. 보면은 커뮤니티 가서 오늘 한남이 몸평함 이러면서 욕할 거라고 하잖아. 걔들 칭찬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살면서 한남들한테 칭찬을 받는 애들이 커뮤니티에 가서 글을 쓸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진짜 나한테 말도 안 걸었으면 좋겠는 새끼가 내 평가를 한 거야. 뭐 아저씨라든지 똑같이 못생긴 새끼가 내 평가를 한 거야. 그럼 기분 나빠서 인터넷에 가서 써요. 또 한 경우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칭찬 받아본 적 없어요. 얘는 상상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예쁜 애가 어떤 남자한테 뭐 몸이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걔가 기분 나빠해. 그걸 전에 듣고 인터넷 가서 쓰는 거야. 마치 자기가 들은 것처럼.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형, 4점 연예인으로 치면 누구 정도 돼? 희극인 중에서 등장만으로 미소가 지어지는 분들 딱 떠올려. 뭐 외모 평가하는 게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너네들 지금 4점, 5점 막 이렇게 연예인 중에서 하니까 막 지혜은 씨 혹시 떠올릴 수도 있단 말이야. 지혜은 씨는 일반인 기준으로 하면은 한 8점여쯤 되는 거야. 오해 없길 바란다. 이상준이면 4점이지. 지혜은 씨가 그 희극인 역할을 하시니까 이제 탱커 하는 거고, 일반인 사이에 있으면 바로 8점여예요. 상준이 형 고깃집 터져서 7점 나올 거임. 얼굴 얘기하고 있잖아. 상준이 형 얘기 나오니까 한번 합시다. 상준이 형이 최근에 저기 연애 상담 관련 뭐 이런 거 좀 하시더라고. 거기 연애 강의 같은 거, 거기서 이상준 씨가 지금 나이가 44살인가 5살인가 그렇더만. 그리고 거기에 뭐 후배인 것 같은데 40살짜리 여자분이 나오셔가지고 40살 여자가 연애 결혼하는 거 뭐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준이 형이 그걸 듣고 약간 태클을 거는 그런 치코미 개그를 좀 하셨는데, 거기서 상준이 형이 진짜 미안한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44살 45살인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사실 10살 정도 어린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거 가능은 해. 어렵겠지만. 근데 40살인 네가 돈이 많다고 해서 과연 그 한예슬 씨나 최지우 씨처럼 막 10살 어린 잘생기고 키 큰 남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 그건 어렵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맞긴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진 않죠. 있긴 있죠, 당연히. 근데 돈으로 결혼을 잘하는 거는 남자만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야. 되긴 해. 안 되는 건 아니야. 자, 근데 그걸 해낸 사람의 명단을 보세요. 한예슬이야, 최지우야. 이 두 분이 다른 보통 그 나이 대 여자 연예인분들이 나이가 되게 많은 사업가, 막 국회의원, 뭐 재벌 2세 3세랑 결혼했던 거에 반해서 최지우 씨랑 한예슬 씨는 자기보다 더 어리고 키 크고 잘생기지만 능력은 떨어지는 남자랑 사귀거나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애초에 전성기 때 S급이었던 분들이야. S급 연예인들이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일반인들에서 여잔데 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 되는 여잔데 뭐 돈을 자산을 많이 축적을 해놨어. 한 10살 어린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되긴 하겠죠. 누군간 해내겠지. 근데 잘 안 된다고 보셔야죠. 근데 반면에 40살 전후인 남자가 돈을 많이 모아놨어. 10살 어리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거 사실 거의 쉬운 편에 속하죠. 아, 그리고 4포인트 여자분들을 공략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이제 그녀들의 열등감을 건드려 버리는 거. 그게 뭐냐면 대화를 나누다가 진짜 무심결에 너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와, 근데 나는 내 친구들이긴 하지만 나이 먹고도 아직도 막 얼빠여가지고 얼굴만 보고 막 만나려고 하는 애들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이런 얘기 하는 순간 너는 그냥 개새끼 되는 겁니다. 나는 근데 외모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 금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반대도 좀 알려드릴까요? 4점 남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여자야. 여러분이 여자야. 한 6, 7점의 여잔데 한 4점 남을 공략하고 싶어. 왜냐면 뭐 걔가 돈이 많거나 뭐 직업이 좋거나 뭐 이런 뭐 어떤 이득이 있겠죠. 여러분 입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러면 남자한테 내 친구들 아직도 막 얼굴 빨아먹고 살 것도 아니면서 얼굴만 보고 연애하는 애들 진짜 이해 안 된다니까? 라는 말이 남자가 여자한테 할 때보다는 딜이 덜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네가 그러면 다른 걸 보고 접근을 했다고 느낄 수 있거든. 4점 남 입장에서. 4점 남도 알지. 내가 못생겼지만 돈이 많아서 이 여자가 나를 만나려고 한다는 거 알지만 굳이 사실적으로 듣고 싶진 않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못생겼다고 얘기해도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만약에 좀 이렇게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근데 너 솔직히 나 왜 만나? 이렇게 물어볼 때 있을 거예요. 아까 어떤 친구도 그러잖아. 자기 12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속이고 만나고 있다고, 숨기고 만나고 있다고. 근데 4점 남이 돈이 많아. 직업이 좋아. 의사, 변호사, 뭐 전문직, 뭐 억대 연봉 이런 애야. 대기업 다니고 이래. 근데 6, 7점인 네가 걔를 왜 만나지라는 생각을 할 때 남자도 한 번씩 주변에서 설거지 퐁퐁 당하고 이런 거 들으면 이 여자는 과연 순수하게 나를 좋아하는 걸까라는 의심을 품을 때가 있어. 그럴 때 분위기 잡으면서 근데 혜정아 너는 나 왜 만나? 이렇게 물어볼 때 아까처럼 나는 얼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막 이론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깨요. 그리고 당신이 사실은 얘 돈 보고 만난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결국엔 그 관점으로 말려들고 그것에 대한 대화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남자가 군대 가는 것과 여자가 출산하는 걸 비교할 때 여자도 애기 낳잖아요 라는 말을 할 때 여자는 애를 낳지 않아도 감옥에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 이럴 때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엄마가 된다는 어마무시한 축복인 건데 이걸 어떻게 감히 국방의 의무 군대 가는 거랑 비교할 수가 있어. 그런 천인 공로할 일이 이런 식으로 다가가야지 아예 싸움 자체가 안 되게. 비슷한 거야. 그러면 6, 7점인 여자가 돈이 많은 4점짜리 남자를 공략할 때 뭐라고 해야 되냐? 근데 혜정아 넌 나 왜 만나? 뭐 솔직히 오빠가 막 그렇게 뭐 잘생긴 건 아니잖아. 뭐 키가 되게 크고 막 옷 스타일이 좋고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외형적으로는 막 사실 오빠 내 스타일 아니긴 한데 이때 거시기를 턱. 오빠 좀 잘하긴 해. 끝. 이 타이밍에 갑자기 거시기를 턱 손으로 툭. 이 영향이 좀 크긴 해. 끝. 그리고 뭐 제가 들어본 건 아닌데 약간 한 15% 정도의 기분 나쁨과 85% 정도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멘트 같은 게 뭐냐면 이 거사가 끝난 다음에 소사하면 안 됩니다. 거사여야 합니다. 여자애가 쪼물딱쪼물딱 거리면서 근데 오빠 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나 전 남친들 다 작아서 막 좀 그랬거든? 근데 오빠는 커서 좋아. 이런 얘기 하면 전 남친하고 잠자리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15% 정도 기분이 나빠요. 근데 85%는 존나 기분이 좋아요. 이런 게 이제 실전 테크닉. 그렇죠. 막 처음 느껴봤어. 그런 거. 근데 실제로 작으면 티베깅 되잖아. 그러니까 장점을 찾아서 얘기해야 돼. 만약에 4점남이 뭐 긴 편이야. 그러면 뭐 길어서 좋다. 뭐 굵으면 굵어서 좋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스태미너가 좋으면 스태미너가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점을 찾아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조금 이제 고급지게 얘기하면 오빠랑 하고 나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것도 괜찮고, 오빠 미안한데 나 화장실까지만 좀 데려다 줘 이런 것도 좋고, 뭐 화장실 가야 되는데 뭐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못 가겠어 이런 것도 좋고. 근데 아까 전 남친들은 작아서 좀 그랬는데가 왜 좀 중요하냐면 서비스 멘트 같지가 않은 게 참 좋은 거예요. 막 오빠랑 하면 왜 이렇게 좋지? 뭐 이런 거는 약간 서비스 멘트 느낌이 좀 있잖아요. 오빠 너무 잘한다 뭐 이런 건 약간 서비스 멘트 느낌이라 이 직업이 약간 궁금할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일부러 15% 정도 기분 나쁜 멘트를 친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이다, 이건 진짜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솔직해 보이는 거죠. 4점남, 넌 나 자려고 만나? 실제로 만약에 4점남한테 6, 7점의 여자가 나 오빠랑 이거 하려고 만나는데 라고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왜냐면 보통 4점남의 일생이 구걸이거든요. 여자친구랑 자기 위해서 여행을 가야 하고 막 눈치를 봐야 하고 오늘은 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데이트를 하는데 오늘 못하고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어린 게 아니라면. 근데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6, 7점의 여잔데 만날 때마다 하려 그래, 오히려 여자 쪽에서. 그럼 남자가 뭐 농담으로라도 너무 이것만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했을 때 여자가 나 오빠 이거 하려고 만나는데 라고 하면 뭐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근데 한 0.5초? 0.5초 이후로는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법을 잘 쓰는 여자들이 좀 돈 좀 있는 4, 5점 남을 꼬시기가 쉬운 게 뭐냐면 이런 느낌으로 나는 뭐 오빠의 테크닉과 피지컬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라는 느낌으로 일단 만나잖아요. 그럼 남자가 약간 들떠 있어요. 이 들떠 있다 보면은 실수가 나오고요. 그러면 임신을 하고요. 결혼을 하죠. 근데 이게 한 7, 8점의 남자한테는 안 통합니다. 7, 8점의 부자인 남자한테는 안 통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기 한방 언니에 나온, 한방 언니가 봐도 완전 거의 최고점의 남자다 했던 그 남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심지어 외모까지 괜찮은데 자산도 굉장히 많고 뭐 직업도 아버지 회사 물려받고 이런 사람이야. 왜 여기 소개 여기를 왔냐 이러니까 언제 솔직히 뭐 질렸다고 말은 하지 않았는데 질릴 만큼 만나봤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이제 뭐 실컷 만나봐서 결혼할 여자를 찾는다, 결혼할 여자는 조건을 보고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런 남자한테 뭐 오빠랑 이거 하려고 만나 이러면 뭐 그래 뭐 오빠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해봤자 나 잘해 많이 했거든 그냥 이렇게 되겠죠. 8점남이 4점녀 만나는 경우는 뭐임, 뭐 정신병이거나 뭐 이럴 때가 좀 있긴 해요.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고 밀부충도 있고 좀 이렇게 엄마 같은 여자한테 끌리는 애들도 있고 뭐 있긴 있으니까. 그렇죠, 육덕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그 BBW 그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본인만 좋으면 됐지 뭐. 그냥 뭐 그 타입을 진짜 좋아해서일 수도 있고. 그 슬기로울 전공 생활인가 뭔가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 거기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한 3화 정도 때 스포이긴 합니다. 자세히는 얘기 안 할게요. 그 고윤정이 남자 주인공한테 마음을 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고윤정은 외모 10점의 여자고 남자 주인공은 사실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잖아요. 남자 배우 중에서는 사실 좀 못생긴 편에 속하죠. 약간 유해진 아저씨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젊긴 해도. 근데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뭐 남자의 리더십이나 이런 게 좀 먹히죠. 반대의 경우에는 잘 안 먹히는데.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좀 유쾌함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흔하게 좀 써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 한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뭐 주고받을 때도 그 어딨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자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때 받으면서 세 개는 좀 부담스러운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농담도 하고. 저는 약간 이런 미국식 개그가 좀 좋거든요. 뭐 하기 전에 따끔하세요 뭐 이러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좀 유머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좀 너무 진지한 것 같아. 형님 1에서 3점요 공략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그런데? 노코멘트.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수진아 예? 너 씻으면 예쁠 것 같아 뭐 이런 거밖에 안 떠올라.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도 거짓으로 할 수는 없어. 1에서 3점은 그냥 밥 먹자 해도 될 것 같은데. 수진아, 네? 혹시 근처 맛집 아니? 어떤 메뉴요? 한식? 같이 갈래? 예? 1에서 3점 남자로 치면 누구예요 형님? 아이 말 못하지.